오늘의 뉴스픽. 매주 수요일 이 시간은 김현지의 IT 인사이트입니다. 김현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뉴스 가져오셨나요? 네,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한 아마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원달러 환율이 지금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대략 1110조에서 20조 정도 되는 그런 기업인 것 같은데 네네. 원래는 책 파는 회사였지 않습니까? 예, 시작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마존 로고를 보면요. A 밑에 화살표가 이 Z로 향하고 있거든요. 네. A부터 Z까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판다. 이런 목표가 창업 시점인 1994년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우리 소비자들로서는 직구 때문에 유명한데 전자상거래 기업이잖아요. 네, 여기에 드론 배송까지 나선 물류 기업에다 넷플릭스 같은 동영상 콘텐츠 그리고 클라우드 사업도 하고요. 약국 라이선스를 취득하면서 헬스케어에도 손을 뻗었습니다. 또 우주여행을 넘어 지구에서 우주 간 택배 사업도 추진 중입니다. 우주까지 정말 대단한데요. 안 하는 게 없네요. 아마존은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그리고 있는 걸까요? 네, 일단 아마존이 우리의 소비 행태를 완전히 바꾸고 있다는 것부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예, 홀푸드 인수도 그 예인데요. 홀푸드는 유기농 야채 또 식품을 주로 파는 일종의 슈퍼마켓 체인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근데 사실 과일이나 채소, 우유 같은 이런 신선식품은 사람들이 자주 사 먹지만 온라인에선 잘 사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상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홀푸드를 인수하면서 미국 전역의 냉장 배송망과 이 460여 개 홀푸드 매장이 아마존 거점으로 바뀌었습니다. 아하. 이는 즉시 배송으로 연결됐고요. 그렇다면 구태여 마트까지 가서 우유 같은 신선 제품을 살 필요는 이제 없어졌네요. 네, 이제 나아가서 아마존은 매장 풍경, 쇼핑 문화까지 바꾸는데요. 네. 아마존 고라는 이 무인마트가 대표적입니다. 무인마트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시범적으로 여기저기 실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단순히 점원이 없어서 고객이 일일이 바코드를 찍고 카드를 꺼내 계산하는 우리의 무인마트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네, 어떻게? 예, 매장 게이트에서 아이디를 인증하고 필요한 상품을 들고 나가기만 하면 자동으로 결제됩니다. 영수증은 스마트폰에 전송되고요. 그러니까 신용카드를 들고 이렇게 결제할 것 없이 그냥 물건 집어들고 나가면 된다는 말씀인가요? 예, 근데 또 아마존은 링이라는 스마트 도어벨 회사까지 인수했는데요. 도어벨, 말하자면 문 잠금 장치 회사. 그건 왜 그렇습니까? 예,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이 아마존이 지향하는 빠른 배송 시간은 얼마일까요? 가급적 빠르면 좋으니까 당일 아니면 뭐 몇 시간 이내? 예, 바로 고객이 주문하기 전에 배달하는 겁니다. 주문하기 전에 배달을 한다. 이게 또 무슨 말인가요? 예, 고객의 구매 패턴을 보고선 이때쯤에 무엇을 얼마나 사겠다 이런 걸 알고 미리 배송을 하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A씨가 마지막으로 우유를 산 게 어제니 사흘 뒤에 배달하면 되겠군 하고 주문 전에 갖다 주는 거죠. 그런데 만약 고객이 집에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 출근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예, 그럴 경우에 이제 아마존 배달원이 스마트 도어벨을 열고 들어가서 냉장고 안에 잘 넣어주는 겁니다. 예, 물론 지금은 주문한 식료품에 한해서 서비스 중이고요. 네, 그 서비스를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을런지는 미지수지만 어쨌든 종합을 해보면 이제 더 이상 신선 채소를 사기 위해서 마트를 가지 않아도 되고 또 가더라도 지갑 꺼내거나 줄 서 있을 필요도 없고 또 그렇다면은 퇴근해서는 냉장고 문을 탁 열면 정말 필요했던 모든 재료가 들어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겠네요. 네, 아마존은 이렇게 이미 우리 일상을 바꾸기 시작했고요. 이 모든 중심에는 인공지능 스피커 아마존 에코와 또 여기에 탑재된 음성인식 기술 알렉사가 있습니다. 네. 하드웨어격인 에코는 사용자가 원하는 것과 생활 패턴 같은 빅데이터를 수집하고요. 소프트웨어인 알렉사는 이를 분석하고 학습합니다. 그러면 그 개인의 특성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해서 개개인별로 맞춤형 어떤 서비스를 제공한다. 네, 그렇습니다. 이 홀푸드나 아마존고로 대변되는 이 오프라인 진출의 진짜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데요. 이제 아마존은 온라인에선 그간 알 수 없었던 누가 몇 시에 어느 매장에 들렸고 뭘 샀는지 이런 오프라인 구매 데이터와 소비자 위치 정보까지 얻게 됐습니다. 정말 대단한데요. 문제는 다른 경쟁사들은 정말 이거 전전긍긍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래서 투비 아마존드, 즉 아마존 당하다 이런 신조어까지
우려까지 나왔는데요. 영세한 사업자들은 더 이상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이는 곧 독점으로 연결되고요. 하지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는 곳이 아마존뿐이라면 과연 행복할까요? 그리고 아마존은 이 소매 부분에서만 10만 명 이상의 일자리를 삭감했고요. 추진 중인 드론 배송이나 로켓 사업의 본질도 결국 무인 시스템입니다. 결코 멋지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단히. 전문가들은 아마존의 사각지대를 찾으라고 조언합니다. 사각지대 있을까요? 또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란 걱정에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데요. 무엇보다 소비자들은 아마존이 제공하는 편리한 서비스가 결국 우리로부터 수집한 모든 정보에서 오는 것이라는 걸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지 기자였습니다.